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전날 한미 정상회담의 숙취를 해소하면서 이틀째 숨고르기였는데, 그럼에도 뭐 코스피는 조선, 코스닥은 바이오, 이렇게 그나마 주도 업종은 살아있었죠. 그러나 외국인들은 한미 정상회담 후 이틀간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순매도하면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어제 전해드렸던 연준 리사 쿡 이사 해임으로 또 불거진 연준 독립성 문제가 위험자산 회피로 이어진 게 요게 한 30%고, 그 다음에 70%는 사실 이거는 뭐 생색 정보통 같아서 말 안 하려다가 팩트는 팩트니까 전해드리면, 현재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정책에 대한 우려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뭐 일찍부터 긴장도 컸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중간에 창궐을 했다 보니까 경계감도 상당히 심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대응은 일단 그 정상회담 전부터 계속 순매도, 그러다가 막상 결과 나오고 나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추가로 1조 원대 추가 매도세인데, 이게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잘못됐다는 평가를 내려서 이런 거냐?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다가 현재 국내에서는 온갖 미디어들 그리고 당정이 막 적극 나서가지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첫 외교 무대도 합격점이었고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이렇게 막 이비 여천가를 막 불러제끼니까 바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V자 반등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난 라이브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뭐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맞지만, 문제는 결국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그 노란봉투법이랑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런 거에 있어서 결국 한국 증시하고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드라이브가 걸린다, 이거를 제가 우려했잖아요. 바로 그게 지금 현실화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여지없이 여기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망했어야 된다는 소리는 또 아니고,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혀 현 정부 견제 세력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가 눈치 볼 거는 여론조사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지난 조국 윤미향 특별사면 이후로 팍 꺾였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흥행을 모멘텀으로 지지율에 반등이 나오니까 바로 여기서 현 정부의 노란봉투법이랑 양도세 기준 상법 개정안 같은 이제 투심에는 악재가 되는 이런 정책들이 다시 힘을 받으면서, 원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걸 불확실성이라고 매도를 하고, 반대로 정권 지지율이 올라가면 안정적인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고 이거를 이제 호재로 판단하는데, 이번엔 오히려 반대로 반응을 하는, 그래서 역작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이제 나와 있는 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 중에서 36%, 그러니까 세 곳 중에 한 곳은 이번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 철수 내지는 투자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핵심 조항인 사용자, 이게 이제 바로 경영자로 볼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넓혀서 바로 이제 우리 회사 사장님만 사용자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트 너트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기업은 뭐 건설, 자동차, 방산, 조선, 하여간 우리 거래처 모든 사장님들이 다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계약상으로는 우리 회사의 고객일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들한테 있어서는 완전히 이제 멱살잡이가 가능한 건데, 얼굴도 모르는 우리까지 니네가 다 책임지라고 이렇게 의무를 강화하는 거, 그리고 요걸 안 들어주면 바로 쟁의 행위에 나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이게 바로 이제 외국계 기업들로 하여금 이럴 거면 우리 흙 파서 장사하냐고 말이야, 한국에서 비즈니스 접든가 단계적으로 줄여가지고 철수하든가, 이런 반응을 3명 중에 1명으로 하여금 불러일으킨 게 여론조사 결과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오늘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이 그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을 직접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명함에 현대제철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은 뭐 그렇다고 현대제철 사람들 얼굴 다 알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여기는 회사 이름만 알고 누군지 진짜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고소를 당했는데, 무려 1892명이 집단 고소를 했고, 이게 바로 원청이 임금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 그럼 이걸 보는 외국계 CEO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서베이에 응한 주한 외국기업 연합회, 여기 이제 외국계 기업이 유럽계 54%, 미국계 23%, 아시아계 22% 이런 구성이고, 직원 규모로는 심지어 1000명 이상 기업도 8%나 들어있어요. 근데 이 또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비율이 또 이게 참 애매한데, 이번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게 35.6%지만, 또 이번 노란봉투법에 우리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답한 외국계 기업이 나머지 64.4%. 그래서 이제 이게 비율이 더
2배 정도 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정부에서도, 심지어 외국계 기업에서도 64.4%가 노란봉투법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보다 2배나 더 많다. 3분의 2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될 야당이 지금 거의 식물인간 상태라는 거고, 지난 그 노란봉투법 국회 표결 때도 여기는 반대가 아닌 그냥 대부분 기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정당이 미국의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 실행력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 과연 그게 맞냐. 근데 의외로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세력은 이제 나라 안에 이렇게 없다 보니까 나라 밖에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중국하고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자 그 환구시보 해외판인 글로벌 타임스가 이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랑 신나게 쉐쉐쉐를 하고 왔는데, 만약에 한국이 중국과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스탠스를 잡는다면 이는 한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가장 근본적 이익이 훼손될 것이다라고 섬뜩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다 이제 추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이제 협박을 하는데, 건전하고 안정적인 중한 관계는 그 자체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한국이 외부 압력에 저항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이제 여기서 언급하는 게 바로 그 한국의 견고한 기반은 바로 우리 중국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정부의 안미 경중, 즉 안보는 미국한테 의탁하고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그 지난 사드 보복급의 경제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내놓은 문구가 요게 또 좀 묘한데, 지난 사드 배치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중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중국이 북핵에 대해서 기존처럼 이제 약간 역성을 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경계를 한다는 그런 변화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와, 진짜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게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진짜로 김정은이 북러일 이렇게 삼국 동맹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럼 여기서 일본은 또 한미일 동맹도 걸쳐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본이 귀하신 몸으로 격상되는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그래서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니네 일본하고 좀 잘 지내라고, 위안부 문제 너무 강경 대응으로만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안 그래도 여기 미국 오기 전에 일본 들려서 잘 풀고 왔다. 자,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지금 이런 말이 민주당 대선 후보 출신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그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만약에 지금 여야가 반대였으면 또 이제 촛불 시위 일어나고 이제 나라가 뒤집어졌을 거 아닌가요? 고라니. 자,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얘기로 이재명, 트럼프 두 사람이 대동단계를 해버리니까 이게 오죽이나 좀 꼴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북한이 드디어 오늘 입을 열었는데, 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발언에 대해서 허망한 망상이라고 일축하면서 와, 이제는 정말 비난의 그 수위가 거의 지난 삶은 소대가리 그런 급으로 지금 막 올라가는데, 지난주 개꿈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리재명이 비핵화 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섬겨바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정치적 가난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시에서 대북주는 또 하루 만에 이제 날아가 버렸는데, 이거는 뭐 안 그래도 오늘 한국 증시 전체가 그냥 거래량이 팍 죽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전국 단타 대회만 열렸었는데, 뭐 이런 영향도 있었지만,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예 정부 측이 그 우크라이나 젤린스키가 백악관에서 회담하다가 당한 그런 케이스를 절대 이번에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제 경계를 했다고 하는데, 마침 그 우크라이나라는 키워드가 또 연상시키는 게 있죠. 예, 바로 그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의 어떤 사탕 발림에 속아가지고 핵을 포기했다, 결국 지금 이런 신세가 됐다는 이 주장이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북한의 그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재판 관련해서 이제 약점이 잡혀 있다 보니까 북한에다가 제대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 나온 대로 트럼프가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를 혹시 만났는데, 만약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고조 그 리재명 동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우리한테 돈도 800만 달러나 붙였을 만큼 그렇게 북한의 진심이라는 거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덕담 겸해서 매기는 발언 한마디만 하면 바로 이거 이제 이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는 게 가능하죠. 당장 유엔 대북 제재 위반에다가 또 일단 현재는 대통령 신분이라 재판이 멈춰 있지만, 이거 임기 끝나면 곧장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완전히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하여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북한에도 트럼프 월드를 짓고 리조트 개발하면 나도 거기 가서 골프 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그 멘트 듣고 우리 여기 지금 저 사는 트럼프 월드 3차의 부녀 회장님이 제일 기뻐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럼에도 북한은 특히 지금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절대로 북한 주민들이 뭐 부자까지 뭐 될 수도 없겠지만 그나마 삶의 질이 올라가고 윤택해지고 이런 거를 김정은이가 절대 원치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
뭐 직선적으로 말하면 하여간 배부르고 등 따시면 바로 딴 생각 난다고, 그런 통치 이념을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계속 유지해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북주의 경우도 당연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리고 싶고 그냥 기대감에 따라서 단기 대응 관점이지, 대북주가 완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진짜 뭐 서프라이즈급으로 그렇게 성과가 나려면 북한이 잘 살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은 우리 살아생전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런하 반갑습니다.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안 그래도 경계감이 큰 상황에서 이제 달러도 꾸역꾸역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항상 뭐 매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바로 AI 버블 논란인데, 이번에도 뭐 새로울 것 없는 그런 분위기고,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단순히 AI 테마에 대한 점검 차원이 아니라 드디어 그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AI 업계의 독과점이 깨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과연 경쟁자가 누구냐? 뭐 같은 미국의 AMD? 근데 여기는 이미 격차가 한참 벌어진 지 오래됐고, 그럼 혹시 또 중국 기업이냐? 예, 그렇습니다. 일명 챈비디아라고, 그래서 이제 차이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기업이 캠브리콘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여기가 지난 그 중국산 챗 GPT 딥시크 논란 이후로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 AI는 중국산 AI 전용 칩을 이제 쓰겠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설계하는 회사인데, 마침 사업 분야도 뭐 클라우드 서버에서부터 AI 칩 설계, 개발, 판매까지 거의 엔비디아 더하기 TSMC 더하기 오라클, 아마존을 다 합친 수준인데, 근데 여기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해서, 이 실적 발표도 심지어 엔비디아보다 한 발 빨리 지금 치고 나가는데, 근데 여기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48% 완전히 그냥 저세상으로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잊고 있던 그 중국의 챗 GPT 그 딥시크의 경우가 이제 보니까 최근에도 계속 신버전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뭐 공공기관부터 다 사용 금지가 내려지긴 했는데, 어쨌든 현재 최신판이 딥시크 3.1 버전인데, 여기는 엔비디아가 아닌 중국산 AI 전용 칩으로 전부 훈련을 시켰다고 중국 측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중국산 AI 전용 칩 회사인 캠브리콘 테크놀로지가 오늘 주가 급등하면서 뭐 주가 사상 최고치는 물론이고 상해 지수 전체에서 단일 종목 주가로는 최고가를 찍어버렸습니다. 보니까 월간 주가 상승률이 103%, 그리고 연간으로 43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엔비디아가 최근 AI 전성기 그때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뒤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난번에 트럼프가 중국 수출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도 약간 디그레이디드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능 좀 낮춰서 수출하는 거는 허용하는 게 낫다, 이 발언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AI 칩 시장도 지금 자급자족이 거의 가능해 보니까 어차피 기술 뺏길 우려보다는 중국 시장 매출을 미국이 잠식하는 쪽으로 엔비디아를 출격시키려는 의도가 들어있었나, 이런 판단이 또 드네요. 자, 여기다가 달러가 또 슬금슬금 기어오르는 거는 왜냐, 이게 이제 어제 전해드렸던 연준 리사쿡 해임,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과 월가의 갈등이 조금씩 격화되고 있는 탓이 있는데, 간밤에 연준 측이 성명을 내가지고 리사쿡을 완전히 편들고 역성들고 이제 나섰는데, 그래서 연준 이사들의 임기와 해임에 대한 보호는 통화정책 결정의 중요한 안전장치다, 이게 바로 미국인들의 장기적 이익에 근거하도록 보장한다. 그래서 자기네 연준은 리사쿡 이사의 부당해고 이의제기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날 때까지 그 리사쿡 연준 이사가 계속 임무를 수행하게 할 거다, 이렇게 거의 트럼프 면상에다가 가래침을 뱉는 급으로 이 정도로 이제 정면 도전에 나섰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미 그 리사쿡 후임까지 인선에 들어갔는데, 정작 당사자는 소송으로 이제 버티고 연준은 이걸 또 용인해준다. 그래서 리사쿡 이제 쉴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간밤에 환율이 조금 또 올라서 오늘 우리한테도 불리한 적용을 했는데, 사실 이 연준이라는 기구도 아무리 뭐 독립성을 보장한다지만 현재로서는 뭐 거의 국회처럼 비율이 막 갈라져 있는 게, 여기 상시 투표권을 가진 연준 이사의 경우는 현재 공화당원 4명, 민주당원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제롬 파월도 의장이면서 연준 이사인데, 이 제롬 파월은 또 공화당원이란 말이죠. 하여간 근데 이번에 잘리게 된 리사쿡은 민주당이고요.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연준 이사를 4대3으로 공화당이 과반이긴 한데, 문제는 그 제롬 파월이 약간 사쿠라 포지션이다. 그래서 리사쿡을 잘라버리고 이 자리에 확실한 공화당 인사 한 명을 꽂아서 결국 5대2로 공화당 비중을 압도적으로 늘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법관 비율처럼 트럼프가 이제 또 세팅을 하려는 건데, 근데 이번에 대출 사기 혐의로 문제가 된 리사쿡의 경우는 연준법에서
조항에서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출 받은 게 뭐 주식담보대출도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 측은 이걸 이제 개인적인 일탈 정도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리사 쿡이 뭐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라고 이제 바이든 때 지명이 되던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좀 유명세를 탔었고, 심지어 이 사람이 경제학 박사를 받은 논문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학문적인 업적을 보면 대부분이 뭐 노예 노동이 미국으로 하여금 큰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럼에도 그런 부는 아직도 기득권층이 독점하고 있는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다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뭐 인종부터 성별 하여튼 각종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평등의 가치를 주장하는 연준 임원으로 지금까지 막 활약을 해왔는데, 이번에 밝혀진 게 정작 본인은 부동산을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구입한 다음에 그걸 또 임대업을 했다는 게 참. 그래서 이게 연준 임원으로서는 뭐 업무상 과실, 뭐 이를테면 어디 금융사들의 주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부당 이득을 챙겼다든가, 아니면 연준 내부 정보를 외부에 돈 받고 유출했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 역할인데 적어도 여기서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하고 이런 통화정책 변경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는 본인이 다 뻔히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JP 모간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이제 분석을 내놨는데, 일단 핵심은 바로 소액 주주들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 집중 투표제랑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탄생을 한 건데, 중요한 거는 JP 모간 측이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스텝이 대기하고 있다. 그게 바로 자사주소가 의무화인데 결국 현 정부는 여기까지 기어이 가고 말 것이다. 그럼 이제 JP 모간이 꼽은 최대 수혜주가 뭐냐? 바로 SK 지주사인 주SK. 그래서 현재 자사주 보유 비중 24.8%. 요거를 지주사 평균 6.2%까지 정리를 하려면 결국 엄청난 양의 자사주를 소각해야 될 거고, 그럼 유통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가 상승 효과도 다른 지주사들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여기다가 현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10억으로 낮추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지만, 그 대신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이번에 25%로 내린 요거는 먼저 선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지주사 투자 매력은 더 올라간다. 그래서 꼽은 최선호주가 이제 앞에 주 SK, 그 다음에 차 선호주는 바로 삼성물산, 그 다음 세 번째 선호주가 바로 주 LG, 이렇게 고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JP 모간이 요즘 한국에 진짜 관심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노란봉투법과 미국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까지 분석을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이 현대차 기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유는 진짜 이거야말로 한자랄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외국계 분석치고는 상당히 날카로운데, 현대차 기아의 노조원 연령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제 노조도 임금 인상 투쟁보다는 고용 안정 쪽으로 더 중시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노조 지도부도 강성의 캐릭터는 이제 좀 뒷전으로 물러나는 분위기라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의 공급망이 해외로 생산이 확대되면서 노조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일으키는 이 영향력이 기존만 못하다. 이것도 역시 노조의 파워가 이제 약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JP 모간은 현대차 기아 둘 다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의견에다가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비중 증가와 강력한 신차 사이클로 인한 견고한 실적. 두 번째, 5에서 7%에 달하는 주주 환원율. 마지막 세 번째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시장의 우려 완화. 이렇게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뷰티 업계 동향 분석에서 우리 K뷰티 기업들까지 커버를 하는데, 우선 중국 본토 시장의 경우는 전반적인 소비 심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다국적 브랜드들의 매출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여기 로레알, P&G, 시스헤이도, 에스티로도 모두 호조고, 대신에 LG 생활건강만 고급 시장 경쟁 심화로 중국 성장이 둔화 추세라고. 참 진짜 미치겠네요. 그 다음 이제 면세점의 경우는 구조적 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면세점 매출의 명확한 회복 조짐은 아직 없는데, 2분기에 시세이도 마이너스 20%, 코세 마이너스 47%, 그리고 LG생활건강 마이너스 36%를 기록했고, 그나마 아모레퍼시픽은 플러스를 냈지만 이거는 1분기가 워낙 부진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본다.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은 어떠냐? 여기는 또 비한국 브랜드 회복세가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로레알하고 에스티로더가 점유율 확대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인 코스알엑스는 2분기 매출이 30% 감소했다고. 참, 이래서 진짜 K뷰티야말로 세대교체 바람이 너무 강해서 진짜 기존 대기업들은 주가만 봐도 진짜 단기적으로는 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의 경우는 그 유튜브 몇 프로, 거기서 그렇게 빨아댈 때부터 하여튼 불안하더라고. 하여간 그 몇 프로의 저주가 LG생활건강에 쌓였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은 바로 저희 집 근처에 그 신사옥이 이제 들어섰는데, 여기 뭐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 그거 받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했다고 그 전부터 난리였는데, 정작 그 오픈했을 때 가니까 진짜로 막 이게 웬만한 7성급 호텔 뺨치더라고.
심지어 1층 로비에 회전목마가 돌고 있었어. 하여튼 근데 그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완공했을 때 그때가 바로 마천루의 저주에 걸려들어서 주가도 그때 고점으로 다시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중반을 넘어서 이제 목요일인데 일단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나와 있을 테니까 여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여간 뭐 K반도체부터 그냥 한국 증시 전체에 내일 주가가 달려있죠. 그리고 나면 내일 또 한국은행 금통이라서 오전 11시경에 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말까지 과연 연준이 지금 저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스케줄은 어떻게 될지 요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내일 정부가 AI 드론 현장 방문 행사를 경북 봉화에서 개최하는데 요거 이제 그림도 그렇고 뉴스플로우에 타기 매우 좋죠. 그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2분기 GDP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잘 나오면 트럼프가 공치사, 반대로 안 좋게 나오면 바로 또 연준 금리 인하 압박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내일 목요일 미국 실적 발표는 그 미국의 다이소라고 할 수 있는 달러 제네럴, 그리고 미국의 하이마트 베스트바이, 그리고 미국 목요일장 마감 후에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인 마블 테크놀로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AI 테마주로 명실공히 이제 자리 잡았는데 바로 데일 컴퓨터,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할 수 있는 울타 뷰티도 2분기 실적이 공개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own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단 뉴스다.